먼저 어제 김건희 구형 공판이 있었는데 민중기 특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요. 징역 15년 구형, 한덕수도 15년인데 이 15년의 의미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김건희 저지른 죄로 봤을 때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 그렇죠.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징역 15년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김건희의 실체는 아직도 기소되지조차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뭐냐? 그냥 너무나 다 알려졌던 사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다 형사처벌 받았는데 김건희만 박성재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수사라고 자기 수사를 빼달라고 챙기면서 수사가 안 됐던 것. 윤석열이 그거 도이치모터스 그거 불법 수사야. 한동훈이 싹 해가지고 그거 들고 있었던 거지 라고 했던,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전성배 씨, 전성배와 공모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척탄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받은 것. 너무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 처먹은 것에 대해서만 지금 구형을 한 겁니까? 받아 처먹은 거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처먹은 것 중에 서희건설로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 세트도 있고요. 예. 근거보기도 있고요. 그거는 오늘 따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치 공판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기소도 안 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스타트예요. 아하. 네. 그러면 조금 뭐 이해가 되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서 드러난 걸 가지고 네. 구형을 했고 네. 또 앞으로 구형할 것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훨씬 더 많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재판받고 수사받고 했는데 오죽하면 특검도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했고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모든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오직 김건희만 예외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만 구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비해서는 지금 잠깐만요. 예. 네. 그 안진걸 소장님 넘어가기 전에 네. 예. 보수형님 TV님이 보내준 삼행시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유진으로 삼행시를 보내왔어요. 네. 신비하게 유, 유난히도 진. 진짜 이쁘다. 세상에. 여러분 황금향 드시고 예뻐지세요. 정어리몰 화이팅. 예, 안 소장님. 그러니까 이 한덕수 15년도 사실 너무 아쉽지만 한덕수가 또 그 이후에 저지른 헌법재판관에 대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교도소에서는 추가가 뜬다고 하는데 아마 추가 기소가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형도 더 무겁게 나와야 되고요. 김건희는 이번 15년은 다행히 한덕수의 15년보다는 향후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훨씬 높은 거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서희건설류의 뇌물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박성재를 자기 집사로 부렸던 수사 개입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거든요. 이것은요. 윤석열 권력을 지가 악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다음에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의 공범이 될 거고요. 근데 이건 왜 그 대장동 항소 자재 때 난리 피던 정치검찰 흔히들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 개검이라고 하는데 단 한 명도 이 김건희가 이렇게 검사들을 수적으로 부려먹었는데 입장을 단 한 명도 안 냈더라고요. 너무 검찰은 정말 천인공노. 검찰은 뭐 차차 삶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는 디올백 이번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디올백은 특검이 수사를 지금 제대로 착수를 못했다고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보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고발했기 때문에 아는데 디올백도 별도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도 결국은 주범이 김건희를 가장 높은데. 그래요. 지금 특검도 양평고속도로로 빠져 안 나온 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많은 수사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추가 기소 반드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질문에 정확히 답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 국회가 논의할 내용이지만 특검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정확히는 안 쓰였는데 저는 종합특검이나 후속특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도이치랑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알선 소재로 11년,
그 명태균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4년, 그래서 15년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배용의 금거북이, 서희건설,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볼 때는 형량이 나올 것 같은 게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많이 봤던 직권남용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입니다. 재판에 붙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병합이 된다고 하면 형량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추가로 기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20년 나오고 또 뭐 관련해서 10년 나오고 그러면 20, 30, 45년 이렇게 선고합니까? 아니면 병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1심이 끝나가기 때문에 병합이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물론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도 있죠. 선고할 때. 네, 선고할 때. 그러니까 지금 선고까지 새로 기소가 되지 않으면 병합이 되려면 같이 재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급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경합법 규정 때문에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겹치지 않은 기간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합쳐지는 부분도 꽤 있을 거라 아마 최종 김건희 씨가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범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병합이 안 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안 돼야죠. 그렇죠. 병합이 안 되도록. 근데 네. 또 특검이 하나씩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종합특검을 해서 다시 기소하고 다시 기소하는 게 오히려 김건희에겐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거 병합이 안 돼야 된다고. 15년 살고 있는데 3년 또는 5년짜리 추가 유죄가 나면 그게 형이 그대로 합산이 되더라고요. 그쵸. 병합이었고 뭐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너무 중한 형이니까 뭐 20년 살아야 되지만 17년 형이 나왔다 뭐 이러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사법적인 실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5 플러스 5 플러스 7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살아야 되니까요. 네. 저는 그 특검에서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해요. 홍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구형 딱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뭐야 15년이야? 그러면 적어도 어제 같은 날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오늘 이제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죠. 이거는 정어리 TV의 역할이죠. 아니 특검의 홍보 맞습니다.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예. 홍보를 그렇게 네. 잘 해야 돼요. 예. 너무 특검 편 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한 맞습니다. 건 특별히. 잘했다. 네. 못한 건 그러니까 못했다. 진짜 언론인들께 특별히 보도 요청드립니다. 15년형 구형은 이번 A 사건, B 사건에 국한된 겁니다. 그럼 C 사건, D 그러라고.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는 그 사건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있을 예정. 이러면 좋았는데 모든 언론 보도가 15년 구형으로 끝나서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김건희를 바로 또 소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심을 한 거죠. 아, 몇 개가 더 남았구나 이렇게 딱. 어제 김건희 나오는데 이제 저는 그 김건희 그런 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막 비틀거리고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그 모습을 봤던 게 언제입니까? 대선 기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고 짠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있었겠죠. 만약에 남편이 당선되면 저는 뭐 내조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검정옷 입고 딱 특검 나오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안 먹어줘요. 이제 안 속아. 어제도 이렇게 비틀비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고 좀 불쌍해서 어쩌노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들어오는 모습 한번 볼 수 있나요? 무죄 추정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한 후에 합니다.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 휠체어를 타고 오지 그랬을까요?
근데 신유진 네. 변호사님, 저 마스크 거꾸로 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거를 기자들이 보니까 뭐가 이상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확대해 보니까 마스크가 거꾸로 쓴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본인도 본인 재판에 뭐 걱정이 됐는지 그걸 제대로 쓸 정신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쇼는 확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렇게 비틀비틀 들어오면서 심지어 변호인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좀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돌려보내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건 안 되지만 다시 뭐 기댈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왔다. 애청자 소리님은 마스크 콧등에 자국 남을까봐 거꾸로 쓴 거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이제 법조인이 아닌 저의 해석이 상당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비틀거리는 척하면서 차 타자마자 바로 다리 꼬고 네. 또 나오기 전에도 사진 잠깐 나는 다리 꼬고 탁 있었잖아요. 아픈 척 해야 되는데 좀 더 심각한 척 하려면 얼른 마스크를 써야지 했는데 마스크 쓰면 사람이 더 아파 보이잖아. 근데 급하게 쓰다가 꼴꼴을 써버린 거죠. 아픈 척 해야 되는데 쓰러진 척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재판을- 거꾸로 썼습니다. 마스크 거꾸로 쓰기 쉽지 않습니다. 저것은 급하게 썼을 때 벌어진. 제가 코로나 때 갑자기 어디 마스크 가서 걸릴 뻔할 때 얼른 했는데 거꾸로 쓰니 몇 번 있어서 압니다. 제 저 재판을 참관을 하고 왔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실내관계인 동서로 갔었는데 들어올 때만 보통 촬영되고 그 다음에는 잘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는 비틀비틀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들어와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 있으면은 눈에 힘을 주고 불아리면서 변호인들은 다 같이 있는 걸 보면 건강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연기에 불과하다는 게 너무 많은 기자들과 저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장님에게 뭐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김건희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참 가증스럽다, 악랄하다, 참 요망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와 관련된 사진 3장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포대교 가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 경복궁 근정전에서 다리 쫙 벌리고 민소매 입고 짝다리. 이렇게 했던 거, 선글라스. 의자에 앉은 사진도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디올백 받으면서 최재형 목사 앞에서 코 칙칙 푸는 거. 이 3가지 모습은 김건희가 어떤 자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언제 한번 그 3장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이제 정리를 하면 김건희에게 내려진 징역 15년 구형은 김건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조사하고 더 기소해서 구형이 더해지면 훨씬 더 긴 세월 될 것이다. 이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15년 구형 내리는 것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느냐. 그래. 일단 이것만이라도 어디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조상원 이자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중에 역사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들은 되게 그러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발표문 읽은 거예요. No. 이 자들이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봤는데 김건희 관련성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이 말을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했어요. 들어봅시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 조상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지금쯤 퇴직을 하지 않았을까. 변호사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자가 변호사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심정적으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야겠지만 당장은 변호사를 그만두게 할 방법은 없고요. 아마 2차 특검이나 종합특검을 통해서 저 무마시켜준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특검이 지금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4차장실, 이자가 4차장이었죠. 예. 조상원. 그리고 반부패 2부장실 압수수색했는데
이자들이 뭐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했는가 이것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박성재가 텔레그램을 김건희, 김안방으로부터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수사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꾸린다는 그런 전담팀,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전담팀에 대한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깊숙이 관여하면서 왜 내 수사 이렇게 하고, 김명수, 네, 대법원장 사건까지 꼼꼼히 챙기고, 지금 여사들, 김혜경 여사라든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 챙기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를 통해서 꾸려진 수사팀, 그 수사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이건 철저하게 수사 대상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브리핑 뻔뻔하게 했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인데요. 여러분들 대검의 반부패부장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자리 같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우리도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좀 헷갈린 게 하나 있었어요. 검찰은 직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평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장검사가 돼요. 대개 일반 회사는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검찰은 이 자식들이 원래부터 좀 이상한가. 부장검사, 그 다음에 차장검사, 검사장 되더라고요. 옛날에 법무부의 과장, 그것도 가장 센 과장이 뭐죠? 법무일과장. 법무일과장. 검찰과장. 예. 검찰국장이 있고 검찰과장이 있습니다. 거의 검사장급이 가는 그 과장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잘 된 거죠. 그 차장검사하고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자기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는 왜 갈수록 계급이 낮아져? 지난번에 부장이었는데 차장하더니 이제 과장이 됐네. 네, 조상원 전 차장은 올 7월 달에 사의를 표해서 지금은 개업을 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네요.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자가 중앙지검 4차장인데 바로 김건희 도이치 수사를 담당한 게 반부패 2부장이에요. 반부패 2부장의 직속 상관이에요.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반부패 2부가 도이치 수사를 4년 넘게 해왔는데 바로 딱 이 수사 라인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이윤석이가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윤석열 한동안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됐으니까 특별수사팀을 지시를 내렸죠.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랑 윤석열 난리가 나서 박성재를 그냥 배후 조종하고 이럴 때입니다. 전국의 검사들 안 일어나고 뭐 하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박성재랑 윤석열이 이원석이를 완전히 이원석이를 차마 자르지 못하고 이원석의 수족들, 주요 간부들, 특히 중앙지검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1차장으로 박승환이라는 사람이 오고 4차는 지금 이 조상원 연검이다. 즉 사실은 양심 있는 검사라면 그 인사를 거부했어야죠. 이원석이는 그래도 한 7초 침묵으로 저항이라도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침묵장인데. 그래놓고 얘들이 와가지고 핸드폰 상납하는 생쇼하고 이제 무혐의 처분한 거죠. 그래서 이자들은 주요 공범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대검 반부패 2부장, 그다음에 중앙지검 4차장, 여기에 이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이자들은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원석에 대한 지시를 배제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라인을 지금 짚어주신 자들이 그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를 준 그 자들이고요. 그 자들이 왜 무혐의를 줍니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을 무혐의를 준 데는 박성재로부터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이 자들 먼저 조사를 하고 박성재와 함께 다 같이 기소가 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김건희가 저지른 짓이 다 드러나고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고 이제 구형이 내려졌는데 그 전에 우리는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검찰은 몰랐겠어요? 더 잘 알죠. 그런데도 그걸 덮어주면 그냥 그걸로 딱 끝나고 퇴직해서 변호사에서 잘 벌어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가면 그거는 정의사회가 아닌 거죠. 절대 안 되죠. 네, 이번에 이제 특검이 사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을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로서 활동도 금지되거나 이제 정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동호 님이요. 근데 왜 잘못한 놈들 사표를 계속 받아주는지 모르겠네요. 법무장관 결재 아닌가요? 결재선이 총장이라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을 텐데요. 아주 일리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그만둔 7월에 건가요? 그만둔 걸로 알고 몇 있습니다. 월에? 7월에요. 7월이면 2조 권한대행 때인 것 같아요. 어. 그때 이제 아니. 아직 남아있을 때. 작년 7월? 올해 7월. 올해 올해 7월이면 7월이면 정권 출범 이후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정성호 장관 임명 전인지 훈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잘못한 자들을 거죠. 그냥 그렇게 절대로 풀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끝까지 지옥 끝까지 살아있는 한 죽어도 예 네. 죽어도 파헤쳐야 됩니다. 딱 정성호 장관 임명되기 직전에 사퇴한 그랬죠? 예. 배동호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